여기가 잘 됐었던 달이고 여기가 안 됐었던 달인데요. 로하스 편차가 크게 있나요? 로하스는 50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때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때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고 중단을 실제로 2023년도 12월에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성과를 보고서 진짜 광고를 오프했었던 광고주의 진짜 이유는 마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에 대해서 전환 매출액이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오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주 소통 사례를 바탕으로 한 GA4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이 GA4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이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 질문을 광고주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GA4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가장 큰 내용은 광고 성과의 중복 집계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성과 레포트를 만약 받았는데 매출이 1억이에요 막. 근데 실제로 홈쇼핑 매출, 실제로 쇼핑몰 매출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이 5천만 원밖에 안 난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 광고주님이 대행사에게 왜 이렇게 광고 성과가 뻥튀기 되었나요? 라는 내용과 사실 같은 상황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 광고 성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실제 쇼핑몰 매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광고 성과, 효과가 있는 광고 매체를 구분하고 캠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광고 성과의 중복 집계를 방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광고 하나만 보고 나서 바로 충동 구매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종종 없습니다. 특히 병의원업 쪽이나 아니면은 B2B 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그 경로가 굉장히 긴 그런 업종의 경우에서는 이 전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매체별로 광고 성과를 다운받게 되면은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꼴을 넣는 파워링크의 브랜드 키워드나 아니면 브랜드 검색 광고의 전환 성과가 당연하게 높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해당 매체만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과정 안에서 최종 경로, 최종 전환인 구매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첫 경로와 중간 경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입문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이 확인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성과 레포트를 받으면서 광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광고주님의 경우 발생하는 실제 오류 사항에 대한 그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극복 방안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GA4를 활용을 한 광고 대행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 문제점과 이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해당 영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이제 GA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고요. 일단 바로 이제 이 GA4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B2B, 특히 오피스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DB 업종이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갑자기 광고 중단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 중단을 요청했었던 내용은 바로 이 마진이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가장 컸는데요. 마진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이 쇼핑몰 매출은 굉장히 높은데 광고비는 0.83%밖에 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B2B 오피스 용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뿐만 아니라 그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작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보관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 개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품질 관리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비용 중에 단순히 0.38% 아주 작은 금액으로 광고를 운영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오프하신 광고주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광고 중단 사유가 사실 이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매출의 0.83%는 굉장히 작은 그 부분이에요. 해당 업체가 굉장히 큰 매출을 월마다 벌고 있는 사장님이기는 합니다. 한 달에 한 30억은 기본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대표님이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쭉 보면은 마진이 남지 않아서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중단했었던 이유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됐고 해당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광고의 목표 설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대표님이 진행했었던 광고 매체는 배너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 배너 광고는 신규 소비자들의 첫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한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 제품을 사용을 했었던 우리 브랜드를 사용했었던 그런 고객들은 보통은 업체명을 치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너 광고의 주 목표를 이 매출로 설정했다라는 것이 좀 잘못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감되지 않는 광고 성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이 해당 업체가 광고를 운영했었을 때의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쭉 보면은 광고비는 이 파란색이 실제 쇼핑몰의 전환 매출액입니다. 이 전환 매출액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는 GA,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쇼핑몰의 전체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GA4에서 집계한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 쇼핑몰의 매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보면은 45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광고비는 2,300만 원 쓰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 긍정적인 광고 피드백을 받았었던 달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던 달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던 달은 23년도 6월입니다. 실제 매출은 51억입니다. 광고비는 2천만 원 소진하셨고요. 그 다음에 DA 매출액은 17억 원으로 광고를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DA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실제 매출은 진짜 쇼핑몰 매출입니다. 제가 뭐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집계하고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DA 매출액은 100이면 100 어떻게 광고 대행사로부터 보고를 받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광고 매체사의 광고 성과를 집계를 해서 보고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 보고를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7억에서 나누기 광고비 2천만 원을 진행해서 로아스는 8,400%다 라고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해당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광고비 2천만 원 썼는데 17억 벌었다고? 그러면 로아스 8,000%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당시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피드백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달도 존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도 12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쇼핑몰 매출은 44억이었고요.
광고비는 3,300만 원 소진하셨고, 그 다음에 광고 매체사에서 집계를 해서 광고 대행사가 보고한 매출은 매출액이 26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26억 나누기 3,300만 원에서 로아스는 8,000%로 피드백을 광고 대행사로부터 받으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됐었던 달이고 여기가 안 됐었던 달인데요, 로아스 편차가 크게 있나요? 사실 로아스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로아스는 50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때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때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고 중단을 실제로 이때 2023년도 12월에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성과를 보고서 진짜 광고를 오프했었던 광고주의 진짜 이유는 마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광고에 대해서 전환 매출액이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오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광고를 그냥 전부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매출이 유지되는지를 체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의 말이 정말 틀린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24년도 1월부터 광고를 꺼주셨어요. 이 초록색이 광고비입니다. 광고를 껐는데 매출이 어떻게 됐죠? 이 빨간색이 그 매체사로부터 받은 광고 성과인데요. 이 빨간색만큼 매출이 줄었나요? 전월, 동월 대비 비교했었을 때 매출은 유지되고 오히려 더 늘은 달도 존재를 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그래서 이 대표님의 이 액션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광고를 껐더니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범하시는 오류가 바로 해당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광고 대행사가 전달해주는 광고 성과의 레포트입니다. 매출 굉장히 높게 보고되어 있고 로아스도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프를 해도 전체 매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체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매체의 매출로 이 광고 매체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 4를 바탕으로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을 바탕으로 광고 매체별로 성과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매체사에서 뻥튀기 된 매출을 보고를 받고 이 매출이 매체사의 대시보드에 찍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다매체 광고의 중복 집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구매가 발생할 때에는 단 하나의 광고 매체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구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용품을 고민하고 있는 A양, 그러니까 한 브랜드 그 B2B 업종에서 뭐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원이 오피스 용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오피스 용품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파워링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유입이 됐겠죠. 홈페이지에 유입이 됐으니까 홈페이지의 픽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리타게팅 광고가 노출이 됐을 겁니다. 리타게팅 광고를 통해서 메타 광고에도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구글 광고에도 노출이 되고 접속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직장 상사가 빨리 오피스 용품 구매하라고 해서 머릿속에 있었던 그 브랜드 명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마지막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최종 구매를 이루었다라고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매출은 몇 건 발생했죠? 해당 내용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한 건 발생했죠. 그리고 전환 매출액은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매출로 저희가 집계가 됩니다. 근데 각각의 매체사별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해당 매체사에서 전환 매출액이 집계되는 기준은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매체는 매출로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매체사별로 광고 성과를 집계한 경우에는 메타에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아도 전환권 한 건 매출 100만원, 구글도 한 건 100만원, 그 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한 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다 로우 데이터 다운받은 다음에 취합을 해서 전환은 총 3건 났고 전환 매출액은 300만원 났다라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는 다매체 광고의 광고 성과 중복 집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3배의 뻥튀기 된 광고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거의 대행사의 90% 이상이 이렇게 광고 성과를 보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분석을 하고 있는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사는 해당 내용을 감안해서 이 레포트를 분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실제 쇼핑몰 매출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실제 쇼핑몰 매출을 바탕으로 광고 매체별로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을 집계를 하고 실제 쇼핑몰 매출을 바탕으로 로아스 그리고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업체는 오피스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B2B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를 끈 매체가 뭐였죠? DA 광고였습니다. 근데 DA 광고의 성과 측정, 광고 대행사랑 대표님이랑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매달 로아스 매출 하면서 성과를 분석을 했는데 사실 DA는 신규 고객 확보가 주된 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구매의 첫 구매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을 구글 애널리틱스 4를 바탕으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쇼핑몰 매출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의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여 설정을 바탕으로 이 전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각각의 전환 경로별로 이 전환 가중치를 이 구글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파워링크 6번 클릭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 2번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를 한 소비자가 총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명에 대해서 전환수를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는 20%를 부여하고, 물론 소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환수 2건에 대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에 40%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파워링크는 물론 6번 클릭을 했으나 해당 경로는 구매 전환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구글의 판단 하에 이 파워링크의 전환수를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기여 설정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의 비중을 매체별로 구분을 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을 통해서 각 매체별로 성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마케터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파워링크, 자연유입,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례를 통해 소비한 구매자는 2명이구나 라는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환 경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구글 애널리틱스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40%의 기여, 40%, 그리고 물론 뒤에 브랜드 검색 광고 한 번 더 있습니다. 40%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40% 더하기 40%, 총 80%의 기여를 브랜드 검색 광고에 인정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브랜드 검색 광고의 전환은 2건 곱하기 80% 1.6건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그래야 실제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과 전환수와 그리고 각 매체사별로 전환수가 일치되게 그렇게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다매체 광고의 중복 집계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체 예시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쇼핑몰 내 발생한 실제 전환을 바탕으로 광고 성과의 중복 집계를 제외한 광고 성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 검색 광고만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홈페이지를 북마크를 해놓으신 소비자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유입에 대한 매출도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연 유입, 검색 광고 유입, 배너 광고 유입의 총합, 이 총합에 대한 매출이 실제 쇼핑몰 매출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실제 쇼핑몰 매출을 바탕으로 한 광고 매체별 성과를 보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님이 광고 대행사와 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해당 내용이 실제 쇼핑몰 매출과 일치하도록 GA를 바탕으로 광고 성과 보고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대행사가 이렇게,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대행사는 이렇게 보고 양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 성과, DA 광고 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DA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광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기존 고객이 재구매를 발생시키는 그런 배너 광고가 아닌 신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클릭을 유도해서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A 광고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B2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의 첫 구매를 별도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 광고 역할은 매출이 아닌 신규 고객의 첫 구매가 KPI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냐? 똑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 보고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션 소스 그리고 세션 매체에 대해서 이 행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값에다가 처음 구매자 수, 전체 구매자 수, 총 수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 구매자 수를 별도로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첫 수익 또한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매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첫 구매자 수에 대해서도 이런 광고 매체별 그리고 자연 유입별 광고 성과를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한 브랜드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광고를 운영했다가 중단한 이 케이스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광고 성과의 중복 집계, 그러니까 매체사별로 광고 성과를 보고를 받으시는 광고주님은 중복 전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받기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소비자들이 단순 광고 하나만 보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매체의 긴 여정을 통해서 구매를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업종, 예를 들어 교육 아니면은 B2B 업종에 대한 솔루션, 혹은 여행 상품,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대표님들은 이 전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었던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 문제 사항을 개선해서 앞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고서 양식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